안녕하세요. 이롤쌤입니다. 오늘은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은 요즘 대입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지금 대입 제도도 당장 모르겠는데 또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 아이는 어떻게 대학을 가야 하는 건지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고 단톡방을 들여다보고 학원 설명회를 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만 커집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늘 두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어려워할수록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 표를 보실까요? 이 표는 2021년 작년 3월에 발표된 대입 전형 구체안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이 표를 신문 기자에서 만약에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경제 기사도 아닌데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단어나 문구들도 보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작년도 입시였죠. 2022학년도 입시는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했고 지역 균형 선발을 10% 이상 하도록 선발을 권고했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선택형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었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고 공정성이 강화되었다.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올해 입시죠. 2023년도 입시는 서울 16개 대학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말들이 보여요. 그래서 올해 입시에서는 정시로 아이들을 이전보다 많이 뽑았던 것이고요. 내년 입시죠. 20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4학년도 입시는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가 대입에 미반영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교내 수상경력, 독서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된다.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시간을 좀 건너뛰어 2028학년도로 가볼게요. 여기는 현초육이라고 나오지만 이건 작년도 기사이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학년도죠. 2028학년도에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미래형 수능이 도입된다. 네, 이름도 추상적인 미래형 수능이 도입된다. 이런 말들이 보여요. 이 표를 보실 때 잠깐 좀 얘기를 드리자면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입시의 연도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연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올해가 2022년이면 입시 연도는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 연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2023학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2023년은 내년은 2024학년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된다 하면 좀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은 현재 입시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흐름을 읽고 계신다면 결코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니고 특히 우리 아이가 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해당이 된다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간 후에 알게 되겠지 하며 마음을 놓으시기보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가는 상황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에게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될 때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입시 앞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향성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휘둘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으시도록 현재 입시가 왜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는지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입시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신다면 막연한 불안감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현재 입시에선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자꾸 줄어들고 심지어 아이들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대입에 미반영되게 됐는지 자기소개서는 왜 폐지까지 하는 것이며 그동안 수시로 대부분 선발하던 대학들이 왜 정시에서 40% 이상 학생들을 뽑아야 하는지 현재 입시의 근간이 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현재 입시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2022학년도 입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시간을 돌려 2019년 8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는 2019년 8월이에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이후로 딸이 입시 비리에 대한 그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문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한 그 당시 대통령이셨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에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빨리 움직였을까요? 네, 바로 교육부죠. 그래서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많고 자사고와 특목고의 선발 인원이 많은 이 13개 대학의 입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아주 일사불란하게 학종 실태 조사단을 구성합니다. 이때 저는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대학 입시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종 실태 조사단의 착출 대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방에 몇 주간 합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파견되진 않았는데 당시 상황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직속 지시가 떨어진 사안이라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고 착출된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세종에 모여서 그 당시 숙식을 함께하고 밤낮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덕분에 교육부는 단 3개월 만에 이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날짜도 보면 2019년 11월 27일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9월에 대통령님이 지시를 하자마자 교육부, 교육청, 대교협 이런 관련 기관들이 빨리 움직여서 3개월 만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그럼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 내용은 3가지예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2024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하겠고 한다는 것이고 대입에서 이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이랑 이런 것들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입 전형 간 비율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시키겠다. 이 얘기는 이제 학종과 논술에 좀 많이 뽑는 그쪽에 쏠림이 있는 그런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으로도 40% 이상 뽑아라 권고한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를 적극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제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뽑던 인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전형의 도입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이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대학마다 10% 이상 뽑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또 올해부터 혹시 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많이 뽑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것 또한 이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 위주 선발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은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을 주로 선발하고 내신 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그 아이들을 많이 뽑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권고사항으로 인해 대학마다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많이 선발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올해 입시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떤가요? 2019년 11월에 발표된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입시의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건 잠시 여담인데요. 그때 당시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대교협에는 대입 공정성 지원팀이라는 없던 팀이 하나 생깁니다. 원래는 입학기획팀, 입학지원팀, 대입상담센터 요 부서밖에 없었는데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여파로 새로운 신설 부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대입 전형 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교협이란 곳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이곳은 일반대학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4년제 일반대학의 협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학부모님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교육부 유관 기관이라고 해서 국회 국정감사도 받고 있는 준공공기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지원실에 속해 있는 이 입학 기획팀이라는 곳은 대입 전형 4년 예고제에 따라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곳이고요. 대입 공정성 지원팀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대학들의 학종 평가 기준을 매년 그 결과를 공개를 해요. 그것도 당연히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곳이고 대입 상담센터는 전국 300여 명의 대입 상담 교사단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입시 책자, 입시 정보를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란 사이트를 통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랑 온라인 상담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꼭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입상담센터에서 어디가를 운영하고 대입 자료를 개발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대교육과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용법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추진 로드맵으로 돌아와서요. 이것은 그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나온 추진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2019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기재 항목의 축소가 반영이 돼서 2024학년도에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그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2024학년부터 폐지가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써 있고요. 또 학종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교 블라인드를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학종과 논술을 합한 비율이 45%가 넘는 그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거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고3들이 치른 2022학년도 입시가 바로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가 적용된 시작점이었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정시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현재의 수시 체제가 그 정시 체제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대기업의 대입상담센터에서 매년 만들고 있는 대입정보 119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중에 일부인데요. 전국 단위의 대학을 놓고 보면은 2022학년도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이 76대 24 정도, 2023학년도죠. 올해는 78대 22 정도, 내년은 79대 21 정도. 그러니까 수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보다 일단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는 그런데요. 이제는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나누어서 많이 뽑는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인 내년 수도권, 내년에는 수도권에서는 어떤 학생을 어디 전형에서 제일 많이 선발을 하느냐? 네, 바로 수능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시 확대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정시 확대라는 말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능 전형을 30% 이상, 그중 16개 대학을 40% 이상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수능 또는 교과 전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교과 전형을 30% 이상 선발하기에 교과 전형의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학생이 있어요. 지방의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굳이 수도권 대학의 그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학생은 지역 내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학생에게 정시 확대라는 정보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어때요? 수능에 대한 주력하는 것보다는 내신 등급 잘 받아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주력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누어서 보면 많이 선발하는 전형들이 다르고 아이가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 비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주력 전형도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는 앞에서 다시 복잡하게만 보였던 이 표인데요. 2022학년도만 한번 가지고 와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구부터 볼게요.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의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했고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세 번째 문구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가 축소됐고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 부분 모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나온 이야기들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2022학년도 입시의 특징 중에 선택형 문이과 통합, 수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선택형과 문이과 통합이라는 수능에서 큰 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선택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보는 과목이 있죠. 그 공통 과목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택해서 하나를 시험 보게 되는 선택 과목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국어 과목은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이에요. 같이 다 시험을 보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수학 영역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과목이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죠. 문이과 통합. 이 말은 탐구 영역에 해당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은 문과반, 이과반이 아마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부터 문이과가 통합이 됩니다.
교육과정이 통합이 되었으니 당연히 수능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이과 통합이 됨으로써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총 17개 과목 가운데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과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과탐을 선택하고 문과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주로 사탐을 선택을 하는데 과탐과 사탐 사이의 영역 구분이 폐지가 되었다는 점이 2022학년도 수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합형 수능을 올해까지 2번 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과생에게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쳐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였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 현재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된 것이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될 것이고 고교 블라인드 제도를 확대했고 16개 대학에서는 수능 40% 이상 뽑도록 되었고 지역균형에서 10% 이상 선발하라 권고를 했기에 현재 수도권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이름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왜 지금 이렇게 입시가 바뀌었는지는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적용 때문이고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2022학년도 입시였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이 확대된다고 하니 수시 체계에서 정시 체계로 가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신 학부모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시 전형이 확대되는 대학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권고한 16개 대학들이었죠. 그러니까 즉 수도권 대학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만 분석하게 되면 전략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렸고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도권 대학에서는 수능으로 가장 아이들을 많이 뽑고요.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가장 많이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많이 선발하는 전형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 비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주력 전형도 달라진다는 점,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2학년도 그 통합형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선택형과 문이과 통합이라는 수능에서 큰 틀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 국어와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이 있고 한 개의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 그래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사탐과 과탐의 영역 구분이 폐지되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렸고요. 올해까지 2년차 통합형 수능을 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과생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앞으로 학생부 기재 항목 감소, 비교과 미반영, 정시 40% 이상 확대, 이런 문구를 보면 왜 이런 입시 기조가 생기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입시가 매번 변하는 것 같고 늘 복잡한 것 같지만 흐름을 읽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우리 아이가 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위해 대리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시작점이 2022학년도 입시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렸는데요. 그런데 올해 입시죠. 정시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던 서울대가 정시에 갑자기 교과평가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왜 서울대가 이런 선택을 했고 어떤 대학이 서울대의 흐름을 따라갔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이런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알아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도록 언제나 진정성 있고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정보로 명확함을 돕는 이로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